우리나라는 아파트 인구가 많다 보니 층간소음 문제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갈등을 넘어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죠. 최근에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다가 스토킹 가해자로 처벌받는 일도 적지 않다는데요. 왜 그런 건지 또 슬기로운 해법은 무엇인지 사회부 서영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층간소음 갈등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요즘 실태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계를 한번 먼저 보실까요? 층간소음 중재기관의 연도별 중재 건수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관련 전화 상담 건수가 4만 건이 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층간소음 갈등 가운데 상당수는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2년간 법원에서 확정된 층간소음 관련 민형사 판결은 347건에 달합니다. 층간소음 관련 소송이면 주로 민사 소송인가요? 그렇습니다. 민사의 경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소송은 더 다양한데 주거침입에 협박, 특수협박, 살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에서는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스토킹 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층간소음 문제가 스토킹으로까지 번지는 겁니까? 네, 스토킹 처벌법상 범죄 구성 요건이 층간소음 피해자의 항의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층간소음 피해자는 직접 방문해 항의하시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런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폭언과 욕설이 더해지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2년간 관련 재판을 분석해보니 징역형 집행유예가 4건, 벌금형이 9건이 있었습니다. 직접 항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은 참는 것만이 방법입니까? 네, 직접 나서지 말고 제3자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네. 우선은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외부 기관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이웃사회센터라는 전담기관이 있으니 여기 연락해 중재를 요청하고 소음 측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측정 자료를 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모두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래도 안 되면 개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전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재안에 강제성이 담길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네, 해외의 경우 강제력 있는 행정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미국 뉴욕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3회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이후 강제 퇴거 조치도 가능합니다. 독일은 최대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국내에도 어느 정도 강제성 있는 조치가 도입돼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이 층간소음이 걱정이 돼서 미리 아랫집에 양해를 구했더니 오히려 괜찮다는 손편지를 받았다, 이런 훈훈한 소식을 듣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런 게 슬기로운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